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앱 마크 부동산의 부카스입니다. 오늘의 재개발 타임즈는 재개발의 종류 및 권리 산정의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와 재개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총 6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전부 개정하면서 정비사업을 좀 단순화했는데요.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재개발은 2020년도부터 재개발의 종류가 늘어났는데요. 자, 재개발 사업의 종류에는 기존 재개발이 일단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하고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LH나 SH 등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재개발 사업의 촉진을 가하는 방법이고요. 공공주도 3령8령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공공이 직접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직접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이런 재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표 재개발인데요. 기존의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를 하고 서울시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이 나왔는데요. 아무리 신속통합으로 해도 재개발이 힘든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 주거 지역에서, 즉 신속통합기획이나 일반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무화주택 3개소 이상을 모아서 타운 형식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재개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역 반경 250m나 500m 이내에서 재개발을 하는 방식이고요. 흔히들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도 과거에는 불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 이 길이거든요.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반지하 주택이 일정 규모 있어야지 가능한 이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재개발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재개발의 종류가 많이 늘어난 걸까요? 오늘 재개발의 변천사를 알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변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천사를 알아야지만 투자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과거부터 정통 재개발, 뉴타운하고 그냥 일반 재개발이 진행을 해 왔었지만 2018년도부터 역대급 상승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부족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2020년 8월 4일날 도입을 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 및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지역에서 LH가 사업에 촉진을 가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왔고요. 한술 더 떠서 2021년 2월 4일에는 3080 도심 복합 개발, 난 지원만 해주지 않겠다. 내가 직접, LH인 내가 직접 예정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좋아했습니다.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좀 늦게 되는 곳을 LH가 와가지고 잘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LH가 이제 잘 이런 사업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설명회도 안 해주고 사업성도 안 좋게 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 삼아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재개발을 할 거야. 그래서 2021년 9월 23일 날 신속통합이 나왔고요. 공급을 서울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 힘든 지역을 모아타운이라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22년 6월 22일 날 저층 주거 지역에 모아주택 3개소 이상을 합쳐서 모아타운 형식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2023년 2월 28일 날에는 이 신속통합 기획하고 모아타운의 신청 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바뀐 날짜가 모아타운 2.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 3월 18일 날에는 휴먼타운도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의 변천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확실히 되시겠죠?
변천사를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재개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재개발 종류별 권리 산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의 권리 산정일이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자 정부가 지정한 날짜입니다.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요. 토지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도정법상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토지를 100제곱씩 3개로 쪼개게 되면은 각각 다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쪼개기를 권리 산정일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금지 행위가 되는 거고요. 또한 신축 빌라 건축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권리 산정일 이후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는 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의 종류별로 권리 산정 기준이 다 다른데요. 자, 일반 재개발, 구조례, 신조례 다르죠. 그래서 2003년도 12월 30일 권리 산정일이고, 신조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일인 거고, 공공 재개발 1차, 2차, 2020년 9월 21일, 2021년 12월 30일이 권리 산정일입니다.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는 1차 선정된 구역은 21년 9월 23일이고, 1차 미선정지는 22년 1월 28일이고, 신속통합 기획 2차 선정된 지역도 22년 1월 28일이 권리 산정일입니다. 도심공급 복합개발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인데 21년 6월 29일 날 권리 산정일 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조합원의 지위, 전매 금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차, 2차 22년 6월 23일, 22년 10월 27일 됐고 수시 신청으로 바뀌면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이 권리 산정일이 됐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역세권 재개발도 권리 산정일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이미 지정된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짜가 권리 산정일이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은 정비계획 공람일 좀 앞당겨진 거죠. 정비계획 공람일이 권리 산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는 신속통합기획 권리 산정일은 자치구청장이 후보지로 추천한 날이 권리 산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모아타운은 공모 접수일, 예전에는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이었지만 공모 접수일이 권리 산정일이 되니까 24년도에 지정이 되는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은 따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권리 산정일 이후라도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권리 산정일은 그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축 빌라, 즉 재개발 사업별 신축 빌라에 대한 분양 기준이 정말 다른데요. 최근에 110 대책에서 2024년도부터 2025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주택수 제외 조건이 붙었는데요. 자, 모아타운 경우는 권리 산정일 전까지 착공 신고를 득한 신축 빌라 사업장은 각각 호실별로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단, 그 해당 모아타운 구역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는 구분 소유권을, 즉 소유권 이전을 해야지만이 다 각각이 온전하게 분양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업하고 차이점은 권리 산정일 전까지 착공 신고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이외의 정비사업 구역들은 권리 산정일 전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 구분 소유권별로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는 권리 산정일까지 소유권 보존, 건축주가 10개의 신축 빌라를 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10개를 소유권 보존을 했다.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까지, 즉 다물권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각각 호실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매수한 사람도 온전하게 분양 자격이 되니까 이것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별 신축 빌라의 분양 기준은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신축 빌라를 매수할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법령 같은 게 잘 모르시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꼼꼼히 친절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재개발 타임즈에서는 재개발의 종류와 권리 산정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